저희 주방장 뺀에서 식당을 차리기로 했답니다. 저희들 무속인들은 걸신이라고 귀신을 불러들여요. 씹고 뜯고 맛도 보고 때로는 위로해주고 욕도 해주는 방송 사이다 방송 복수혈전입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남편하고 저는 시아버지를 이어서 3대째 갈비집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 맛있겠다. 다른 형제들은 힘든 식당 일을 거부해서 장남인 저희 남편이 이어받을 수밖에 없었죠. 결혼하자마자 저는 시아버지한테 음식을 전수받았습니다. 정말 눈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혹독하게 가르치셨거든요. 남편한텐 여자 형제 3명이 있는데요. 오죽하면 시누이들은 가게 근처도 안 왔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흐르고 명절 말고는 친정에 오지도 않던 시누이들이 뜬금없이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역시나 꿍꿍이가 있더군요. 자기들 남편 퇴직할 때가 되니까 그런 거였습니다. 저희한테 비법 전수받아 음식점 차리려는 수작이었죠. 마음이 약한 남편은 바로 시누이들한테 비법을 전수해줬습니다. 유부남인 주방장은 시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일했던 사람이라 저희 남편하고 형제 같은 사이였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안 한 막내 시누이가 저희 주방장이랑 너무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눈 맞았구나. 뭐 별일도 없고 해서 신경 껐는데요. 그런데 출근한 지 한 달쯤 지나니 슬슬 시누이들이 아프다, 애들한테 일이 생겼다 이러면서 출근을 안 하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건요, 갑자기 주방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 저희 주방장 뺀에서 시누이들 셋이 식당을 차리기로 했답니다. 그것도 저희 가게 바로 앞에요. 아,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아유, 집안 싸움이에요 이거. 간판을 3대가 운영하는 원조 갈비찜 식당이라고 간판을 달았습니다. 바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매출은 반토막 났고요. 남편은 배신감에 매일 술만 마십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시누이들과 주방장, 저희 눈에서 눈물 나게 한 이 사람들 피눈물 쏟게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야, 유부남의 주방장을 딱 꼬셔가지고 그쪽으로 데리고 간 거 아니야. 나는 이 주방장. 왜냐, 이 회사 직원이 그럼 저 집 가서 똑같이 만들 거 아니야, 음식을. 이거 기술력 빼간 걸로 인정 안 되나? 근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모 대기업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사람이 중국 가서 기술을 빼놨다. 그건 당연히 처벌되죠. 그렇지. 근데 음식점에서 주방장이 비슷한 요리 해가지고 다른 음식점 갔다. 그 실무적으로 처벌은 어려워요. 아니 그러니까 주방장은 평생 그러면 음식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김밥 천국에 일하던 아줌마가 다른 데 가서 만들면 김밥 천국에서는 모든 종류의 음식을 다 하는데 뭐 어떻게 해 그럼? 궁금해서 물어봤다, 시기야. 그러니까 항상 등록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음식 레시피도 등록이 되는 거 알아요? 아, 네네네. 그러면 특허 등록 되면 그거 따라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비슷한 건 안 돼요. 그렇지, 나 그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시누이들이 주방장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이 주방장은 막내랑 바람 폈잖아. 주방장한테 얘기를 한 거죠. 우리 가게로 돌아와. 들어오지 않으면은 너네 집 가서 이거 다 얘기할 거니까 당장 들어와.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나 이미 이혼했는데? 아니, 그래서 하나 그 팁을 알려드리면 사실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불안하거든요. 언제든지 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 게 안전해요. 예를 들어서 주방장하고 계약서 쓰는 거예요. 영원토록 퇴사 못한다 그런 건 안 되겠지만 5년 정도 일을 하고 만약에 퇴사할 경우에는 어떤 지역에서 동종업계에서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계약을 하면 돼요. 원조면은 진즉에 그런 걸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보 같다, 너무 착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의심해서 미리 그렇게 대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죠. 네. 그냥 이것들 안 보고 살면 돼. 상정 안 하면 되거든. 나는 능력이 되면 이 가게 팔고, 현재 가게 팔고, 그냥 저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가게 내. 그래서 거기서 운영해, 그냥. 이런 분쟁이 꽤 많습니다. 실제 판결까지 가나 말아요. 서울의 어느 한 골목에 어떤 사람이 간장게장집을 열었어요. 너무 간장게장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막 와가지고 건물까지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골목에 있는 다른 음식점에서 따라한 거야. 유명한 간장게장 골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 살았던 사람이 억울하잖아요. 이거 소송을 했거든요. 또 어떻게 됐을까요? 못 이겼을 것 같아요. 이겼어요. 어떻게 이겨? 부정경쟁 방지법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 다른 사람의 그런 명성이라든지 유명세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장사를 할 경우에는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까지 되고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그런 법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제가 봤는데
정의가 승리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3대 대박 갈비집의 유래, 뭐 혹은 이야기 이래서 이렇게 해서 아버님을 돕고 이렇게 해서 형제가 셋 있었고 딸이 셋 있었는데 딸 중에 셋째가 주방장을 꼬셔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기네 집이 원조라고 주장하며 이 근처에 가게를 차렸다. 왜냐면 명예훼손하면 안 되니까. 은근하게 이 우리가 원조라는 이 역사를 쫙이 벽에다가나 이 앞에 간판 앞에다가나 이렇게 붙여놓는 거지. 괜찮다. 저희들 무속인들은 가게 앞에 걸신이라고 귀신을 불러드려요. 현관문 앞에 서라고, 못 들어오게, 손님들. 그리고 가게 안에는 주방에 조왕신이 다 있어요. 가게든 집이든 부엌신, 네, 조왕신을 불러들여서 이러한 상황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 거기에 토신하고 합쳐져 가지고 가게 문 닫게 만들어 주세요. 폭삭 망하게 해주세요라고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래요. 딱 그 가게 딱 어떤 식으로 들어가서 모서리 네 군데에 바늘을 다 꽂아놓고 나와요. 파라과이도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파라과이에 있는 무당들이 이제 그 의식 같은 걸 치러요. 예를 들어서 뭐 검정색 닭을 이렇게 바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가게에 돈이 절대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도 얼마든지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가게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랑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저쪽에 피눈물이 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형님을 찾아가시면 되고, 그리고 반쯤 피눈물이 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원조집의 유래라고 해가지고 역사하면 사람들이 입소문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예. 이렇게 해서 언젠간 손님들은 다 돌아오게 돼 있으니까 또, 근데 그렇게 하려면 조금 오랜 기간 좀 마음이 좀 아프시긴 해. 그리고 이런 주방장은 신우들 옆에 있어도 또 이놈은 또 딴 데로 갑니다. 충분히. 네,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파도.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십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할 말씀 드리겠습니다.